별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헌법의 개정, 개념 일반인데요. 헌법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기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줄이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아보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요. 128조부터 130조까지 있죠. 그리고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돼요. 아주 기초적인 동일성마저도 없다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거나 혹은 제정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개정이다, 좀 고쳤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정을 정한다. 의식적이란 말은 이제 절차에 따른다 이 말 자체예요. 그래서 특별히 체크 포인트 할 게 없고 요 두 가지를 이제 잘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런 용어 구분인데요. 우리가 헌법을 이제 분류할 때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실적 의미의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요게 헌법전입니다. 헌법전에는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국가 조직에 관련된 사항들을 근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으면 그걸 실적으로 헌법으로 이제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적 의미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국가 조직의 근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고 있는가 이런 좀 실질적인 접근법이에요. 자, 근데 실적으로는 국가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 아닐지라도 이게 이제 성문 헌법전에 그죠?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형식적 의미 헌법 개념이거든요. 즉 이제 헌법전 이라는 어떤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가, 요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전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형식적 의미 헌법, 헌법전과 상관없이 그 내용에 따라서 국가 조직의 근본상을 다루고 있는가로 접근하면 실질 의미 헌법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하여튼 이제 이런 국가 조직상에 관련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게 형식상 헌법전이라는 최고 법전에 이제 담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고법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죠. 헌법전에 담기게 되면. 그래서 이제 형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개헌 절차 128조부터 130조에 써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만 이제 변동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제 헌법에 담겨 이것도 헌법이니까요.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보죠. 헌법 개정안,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연습하시는 거죠? 쭉 보면은 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 부분이 틀렸어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요게 아니라 과반 플러스 과반이거든요. 과반 플러스 과반. 요게 오징어로 나오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주 이례적이라서, 이 지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주가 필요한 것들을 쭉 다 많이 담고 있다. 즉시 공포한다. 이런 것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이제 다뤄볼 만한, 요런 이제 문제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일단 이 조항은 128조에 있는 조항인데 우리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즉 헌법 개정의 역사가 보면은 주로 장기 집권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헌권을 남용한 결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종은 이제 나중에 헌정사 보겠지만 보면 주로 이제 대통령들이 보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많이 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에 이르러서 임기 연장 및 중임 변경을 위한 이런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다만 제한 당시 대통령, 쉽게 하면 이제 그 제한한 그 본인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못하도록 해서 그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이런 조항을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집권 방지 의도로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자, 어쨌든 요거는 개헌 금지 조항은 아닙니다. 개헌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개헌의 효과를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개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개헌의 효과를 제한하는 이런 조항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까지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개헌 금지 조항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요 나중에 헌정사 다룰 때 개헌 금지 조항이 이제 한의사라는 두 문자로 나중에 외울 거예요. 미리 조금 보시면요. 그래서 개헌 한계 조항 또는 개헌 금지 조항이 2차 때부터 4차 때까지만 있었다라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9차 개헌인데
현행헌법을 구차개헌이라고 하죠. 예, 현행헌법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헌금지 조항은 현행헌법에는 없고 다만 개헌된 효과가 제약되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헌의 효과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의미까지 파악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시면은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진 경우에 헌재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그 어느 절차에 의하더라도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는 가능하지 않다.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뭐죠? 헌법의 기초에서 헌법을 무효화시키는 거,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이게 뭡니까? 헌법규범 동등 효력 또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규범은 서로 힘의 면에서는 동일하다. 동등 효력설. 그 결과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자연법적인 진리를 해치거나 이런 평가를 받는다 쳐도 그렇다 쳐도 헌법 규범을 위헌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폐지하는 것, 실효시키는 것, 즉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같은 말입니다. 헌법 규범 위헌 심사 부정설.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 아주 이제 비중 있는 문제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